이제 주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주역의 테마는 네. 이제는 물음표예요. 대한민국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사람은 누굴까? 국민의 걱정 덜어줄 네, 사람. 계속 지킬 수 있다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 잘. 자, 3위는요. 네. 홍준표,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글쎄 이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한 거고요. 물음표가 아니라 이분들이 네.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덜어줄 수 없죠. 네, 덜어줄 수 없고 이분들이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요. 네. 지금 이런 분들이 또 문재인과 함께 또 그들의 방송에서의 함께 또 그들과 손잡으면요. 네. 또 우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때 대권 주자까지 언급됐던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왜냐면 우리 국민들 눈에는 지금 사실은 죄송하지만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네, 지금 없어요. 근데 2022년, 27년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네. 이재명이나 우리 그 이상형 월드컵 아세요 혹시? 네. 네,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재명, 홍준표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홍준표지. 그쵸. 아.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우파 진영의 어느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파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거는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건 제가 누구라고 좀 말할 수는 없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이겠지. 뭣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은요 뭐가 땡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네, 알았다, 전라도가 알았다. 땡기든 아니면 이재명이면 왜냐면 이제 하도 안 되는 판에 계속 개고생을 하다 보면 그냥 문재인만 아닌 어차피 문재인이 탄압했던 이재명과 안희정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죽이고 김부성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은. 그럼 저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낙연으로 안 된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야권 주자에서의 이제 이런 사람들을 괜히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홍준표 왜 거기 나와서 띄워줍니까? 왜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유시민 홍준표 계속 토론회를 시켰잖아요. 홍준표 정도 나오면 땡큐인 거예요. 저쪽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의 답답함이 있고 제가 여기 아까 앞에 이제 못 올렸는데 사실 며칠 전에 박사님 가신 이제 그 국민 토론회란 게 있어요. 어저께. 네, 갔는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그거 보다가 그랬는데 박사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 행사가 이제 여러 행사들이 나올 텐데요. 그 행사 이게 저 박사님 이 여자가 처음에는 웃습니다. 네. 이 이영남이라고 소장.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박사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니까 네. 청중에서 막 환호와 같은 소리가 나고 똥 씹은 표정이 돼요. 양쪽이. 이쪽에는 정규제가 정규제 앉았었어요. 이분은요 완전 이거 이쪽에 정규제 마스크 앉았어요. 덮고요. 완전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박사님 이번에 잘 나가주셨고 왜냐면 국민 토론회입니까?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펜앤마이크 기사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별표로 일단 별첨으로 담겨놨었는데 이 행사의 목적은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정규제 그분은 그럼 늘 주장하니까. 늘 주장 정도가 아니라요. 그게 사수예요. 제가 정치권에 와서 느끼는 거는 네, 여기 보시면 총선 후 첫 보수 재건 토론회에서도 선거 부정 논란.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선거 부정 나와라 해서 아무도 지금 안 나오는데 뭐 거기 왜 나와요? 어차피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시작하는 이거 건데. 펜앤마이크 기사예요? 네. 이거 박사님 안 나갔으면 이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는 내용 증명을 보냈대요. 이 정규재 대표가.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무슨 이혼 서류도 아니고 내용 증명을 이거는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아니에요. 펜앤마이크에서 주최했으면 저도 안 나갔죠. 네. 이거는 외곽에서. 이건 왜 다른 네. 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그 기독자의 통일당 중심으로 하는 네. 그런 데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나갔죠. 아, 그렇죠. 이게 네. 이거 그래서 박사님은 잘 네, 나가주셨고 국민토론회. 거기에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분들이 네. 거의 박사님만 나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사님이 제대로 표현을 해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한 분 또 계시더라고요. 한 분 네. 또 있었는데 네, 예. 많이는 네. 그렇게 캐스팅을 해놓은 거죠. 캐스팅을 해놓은 거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건 부정선거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됐고요. 어제 부정선거 백서
이봉규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페이스북에 제가 공유를 하는데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없게 벌써 차단을 해놨어요. 벌써? 네. 아예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너무 두렵고. 두려우니까. 네. 그래서 안 할. 그래서 저는 그 하면서 뭐 그럼 우리 영상은 아니요. 사진은 캡처할 수 있는데 링크 링크를 아예 할 수 없게 돼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움직였습니다. 근데 왜냐면 104페이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죠. 인스타에다가 네. 다 올려놨어요. 10페이지씩 올릴 수 있거든요. 인스타에. 저 이봉규 TV에서요. 여러분들 네. 그 요약해서 전부 104페이지를 쫙 네. 나열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증거 자료로 그걸 있습니다. 스탑해서 보시고 네. 중간에 이제 어려우시면 스탑하면 그 글씨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총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체야 다를 수 있지만 유석춘 위원장은 사실은 그 홍준표 쪽 사람이고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열렸을까 뭐 여러 가지지만 저는 정치 심리를 생각하잖아요 항상. 저는 홍준표 대표의 길을 열어주려고 만든 행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으실 수 있지만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어쨌든 몇 가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여기서 길게 아니 박사님은 그런 전혀 그 부정선거 카드로만 정말 아니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전서부터 기획이 됐나 봐요. 네. 기획이 됐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는 이제 행사 2, 3일 전에 네. 2, 3일 이틀 전인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전인가 연락이 와서 그건 주최 측에서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 네. 왜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하는 사람 없이 할 수는 자기들끼리 뭐 보수 재건 어쩌고 네. 국민 토론회 그럴 수는 이랬다가는 없고. 나중에 난리 이제 나고. 난리 날 테니까 구색 맞추기로 네. 지가 여기 하나 끼워봐야 지가 뭔 얘기하겠어. 그리고 네. 아마 그러니까 네. 구색 맞추기로 하나 낀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네. 뭐 청중들이 네. 뭐 옹호해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완전히 열세였지만 네. 그 청중들의 그 반응으로는 그냥 균형은 맞췄습니다. 네, 결국 맞습니다. 겨우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임 행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의도가 있거든요. 모든 행사에는 의도가 있죠. 네, 의도가 있습니다. 보수 재건을 말하는 건 일단은 제가 항상 차악이라 그랬잖아요. 네. 뭐가 옳다 그르다 뭐다. 지금 김종인과 주호영의 무능력함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네. 어차피 예상됐던 건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내내 한 말은 국민 여러분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예요. 그 제가 오늘 머리 감으면서 헛웃음을 참나. 저 어저께 제가 봉평에서 했습니다. 봉평에서. 얼마 승질 나는 게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모른 척을 하더니 자기네들 그렇게 하태경 뭐 해가지고 부정선거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힘드니까 국민 여러분 나와서 대신 로텐더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어요. 네. 늦었어. 네. 이제는. 이번에 그러나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토론의 취지가 네. 제가 연락받기로는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이 네. 있다. 네. 근데 신당을 창당하는 게 보수 재건이냐 아니면 기존의 뭡니까 통합당을 변신시켜서 네. 그게 그런 네. 토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신당 창당해야 된다. 네. 자 통합당으로는 비전 없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했고요. 여기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 개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의견이 갈리지만 네. 저기 이제 부정선거 이제 그 둘로 갈 거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절대 재보궐까지 못 간다고 봐요. 지금 당내에 장악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종인한테 줄 선 자들과 김종인에게 줄 안 선 자들로 나뉘는데요. 김종인에게 줄 선 자들은 재보궐을 받으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보이고 김종인이 할 수 있는 건 개혁인데요. 지금 근데 물론 이런 건 했어요. 지금 당직자들 교체를 다 했거든요. 부서 교체하고 나름은 이런저런 이제 당 안에 외부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인테리어, 아이고 이분기 되게 조명 절로 옮겨. 뭐 이게 나 시계는 왜 거기다 달았어?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무슨 대권 주자를 오게 하고 하는 것까지 저는 분명히 이런 움직임 되게 지금 강렬한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외곽에. 그것이 뒤엎을 것이고 전 재보궐까지는 반드시 못 간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안에 이제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겠죠. 근데 지금 무력해요. 그 비대위원들 자체도 그들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아요. 뭐 김세현이 꼽은 김미애 의원 정도가 스토리는 비대위원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국민들 나와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 지금 국민들이 거기 움직입니까? 니네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진 게요. 니네가 와요.
여러분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니네가 와. 니네는 이제 미련 없어요. 이제는 늦었어. 니네는 이제. 박사님은 진짜 이제 학을 띈 국민 우리 학을 쪘어요, 전 저는. 진짜 거기에 이제 저기고요. 제가, 아직도 애매한 정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로는 분명히 이제 리더십이 부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기본소득 이런 얘기는 하고 근데 이제 각자 다시 그 순위로 가주시면은요. 예. 역할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근데 아마 이제 안철수가 지금 이제 급해졌어요. 왜냐면 뭐가 급해졌냐면 안철수는 이제 3명 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번 아니면 이제 안철수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기회가 없어요. 안철수를 김종인이 땡기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안철수가 김종인을 땡기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김종인도 안철수 땡겨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이 정책 연대만 해요. 이 김종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득될 게 크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한테 러브콜을 보냅니다. 예, 김종인은. 그리고 안철수도 이제 제가 볼 땐 윤석열 안철수 계열이 일단은 이쪽으로 합류가 되겠죠. 1차적으로 합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인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보수가 왜 없냐 하고 이제 어쨌든 발언하는 거고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오려고 하는 거고 오세훈 지금 나경원이 벌써 러닝맨 히트가 됐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세훈하고 나경원. 나경원 서울시장, 오세훈 대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라고 됐냐면 여러분 전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국민들과 얼마나 지금 체감이 다른지.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여태까지 최고위원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적당히 보면 신보라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만의 리그에선 그들만의 리그로 돌아가요. 국민들이 그래서 관심을 끊을 순 없어요. 견제해야 되고 아예 죽이려면 그냥 싹 죽이고 신당을 진짜 제대로 창당을 하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급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관심도 없지만 오세훈은 전 당대표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왜냐 이런 겁니다. 차악이에요. 아니 마음대로들 하시고 그러든지 마음대로인데. 그쪽은 관심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봉규 박사님은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미래통합당에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10%에 제발 좀 잘 좀 해봐라. 다 기대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올린 이유는 이 사람들 또 찬밥 신세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문재인과 친하게 지내고요. 또 문재인하고 열어주고요. 또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요.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난 단 하나 만약에 살아날 길이 있다면 여기서 이 양반이 윤석열을 김종인이가 데려와서 데려오는데 조건이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완전히 파헤치려는 액션을 하고 선 부정선거 수사 빡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딱 거둔 다음에 그냥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고 저기 뭡니까 통합당에 들어가서 싹 작살내고 대권 주자로 빡 그러면은 다시 통합당으로 우리 국민들이 미련 버렸다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가는데 그거 아니면 여기 없죠. 이 사람들 합종 연행 아니라 뭔 생쇼를 해도 미안하지만 네 맘대로 들어오세요. 아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단 하나 방법은 윤석열이 수사 먼저 부정선거 수사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탄압받고 잘리고 그리고 통합당에 들어가서 내가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 싹 갈아엎겠다 이러고 나오면 그 수사에 대한 전과가 있으니까 그럼 진정성으로 그러면 통합당이 다시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 단 하나 방법 남았고 나머지는 다 없습니다. 아유, 네 맘대로들 하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네, 이게 지금 이봉규 박사님 마음이 지금 보통 자유파 시민들의 다 마음이고요. 100%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방법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를 굳이 언급하냐면요. 우리는 박원순에게 서울시장을 뺏겨서 12년을 고생했거든요. 박주민을 저쪽은 탄탄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쨌든 옳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눈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심지어 백종원 나와라 라는 얘기도 있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영탁 좋아한다니까 영탁 좀 후보로 내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관심도 없어졌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이명웅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싫어요. 근데 저는 매번 다 싫은데 그 싫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역할이 뭘까? 우리 마누라는 요즘에 김희애한테
빠졌어. 김희애. 김희애 나오라고 그래. 대통령 하라고 김희애. 그거 아우 막 맞아요. 김희애 난리나. 맞습니다. 김희애 하면 되겠네. 네. 김희애. 잘 들으십시오. 이게 보통의 지금 시민들의 우리 자유파의 국민들의 70% 80%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더 언급할 것도 없고요. 단 하나 남았는데 네. 그거 아니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네, 관심 없습니다. 아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이 걱정돼요. 또 서울시장 좌파한테 뺏기면요, 여러분. 부산시장 또 좌파한테 뺏기면요. 그것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사람들을 내려보는 준비를. 아니 부정선거 이번에 못 밝히면요. 또 영원합니다. 또 부정선거로 또 뺏기는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뭔 얘기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제 국민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관심 없어요. 네.